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절연으로 꼽았는데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세 분께 공통적으로 드릴 첫 번째 질문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용태 위원장의 사과,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영부인 문제가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영부인 문제가 워낙 지금 사실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그것도 늦었지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문제만큼이나 온 국민을 괴롭혔던 게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 구설수였거든요. 그걸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의힘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이 머리 숙여서 오늘 굉장히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뭐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는 거지만은 당연한 일을 워낙 안 하는 게 요즘 정치권이다 보니까 네. 당연한 일을 한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칭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도층에 좀 소구력이 있을 것 저는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뭐 이재명 후보라든가 민주당도 지금 적어도 지금 영부인이 되려는 그 분께서 그 이재명 후보 부인께서는 지금 선거법 2심까지 중형을 선고받으셨어요. 150만 원이면 정치인이면 금배지 날라가고 피선거권 제한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선거운동 못해요. 네. 그 정도가 되면 그 부분에서는 사과를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굉장히 무리한 재판이라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민찬 대변인은 당 일정이니까요. 이게 뭐 좀 계획됐던 일정입니까? 오늘 좀 갑작스럽게 일정이 공지되긴 하던데요. 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사과를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대중으로부터 어떻게 소구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예. 최근에 여러 이제 검찰에서 검찰발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정쟁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거든요. 네. 이 조그만 시비거리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논란이 커지는 것을 빠르게 우리가 절연을 하는 것이 우리 소비자,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예.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더 논란이 커지기 전에 빠르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 대표의 이 머리 숙이는 모습 자체가 예. 유권자들로 하여금은 국민의힘은 그래도 반성할 줄 아는 정당이구나. 민주당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동훈 단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한참 늦은 얘기고 지금 김건희 여사 글쎄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였는데 그때가 다 지나가지고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계엄으로 탄핵까지 당하고 이런 마당에 뒤늦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김용태 위원장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저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예. 또한 본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후보 자체가 김문수 후보 자체가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끊어내지를 못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윤석열 묻은 당, 윤석열 묻은 후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사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참 마음 급하시니까 이해는 예. 합니다만 비대위원장 혼자 큰 좀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을 좀 봐야 돼요. 저희가 큰 정치적 이벤트가 2개가 있었어요. 저희 당에서. 가장 먼저 된 게 이 탄핵에 찬성했던 김문수 후보가 과반 득표로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예. 이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의미가 또 하나가 근데 과연 이 이후에 이 후보 단일화 논란 과정에서 지도부의 어떤 이 무리한 이 후보 단일화의 이 과정에서 당원들은 이렇게 무리해서 안 된다라는 또 선을 그어줬어요. 예. 이 2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 지지층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이 교체나 어느 당무 관련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 강성 지지층과 우리 당에서 우호적인 지지층 예. 이 양쪽을 다 가져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보수조차 아직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부족한 부분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채워나가는 네. 역할 분담을 통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이 선거 과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에 찬성을 하셨어요? 저희 김문수 후보께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 탄핵에서는 이 과정은 옳지 않다. 탄핵은 찬성 안 탄핵은 했죠. 안 했죠. 예. 아니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시죠. 계엄에는 반대했으나 탄핵에는 또 이 반대하셨죠. 예. 그래서 저는 탄핵 찬성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탄핵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음.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컸잖아요. 좀 우리가 미묘하게 약간 탄핵으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 뭐 요 정도 스탠스였던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탄핵이란 게 예. 지금 무슨 계엄과 불법 계엄으로 결론 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걸 이미 이제 우리가 규정을 했고요. 8대 0으로 그런 네. 상황이고 탄핵이란 게 그게 뭐 그냥 뭐 간단히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절충해서 끝날 그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 있어가지고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공당의 후보로 나오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해요. 그 계엄에 대해서 입장이 애매모호한 것 같고 탄핵은 심지어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후보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후보를 아니, 이 갖다가 문제는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엄에는 그렇죠. 비상계엄에 계엄은 사과도 대해서 했고. 사과도 예. 했고 수차례 사과도 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탄핵의 이 과정에 이르렀을 때는 대한민국이 두 쪽 나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현명한 과정을 찾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용하고 있는 게 현 단계의 사실입니다. 이 시점을 혼동해서 뭉뚱그려서 김문수 후보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제가 지금 기자로 약간 제가 제가 기자로 조금 정리해서 좀 네, 네. 여쭤본다면 네, 네. 지금 약간의 아까 그 얘기 하셨어요. 김문수 후보는 또 본인을 지지하는 보수층, 전통 지지층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분들 중에는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도 꽤 있으시니까 네, 네, 네. 이거 김문수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김용태 위원장만 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좀 비판적인 얘기라든지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까지 한 건데 후보가 안 움직이고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쓴다고 해서 유권자 표심이 진짜 움직일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김용태 지금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요. 국민은 예. 지금 당연히 김문수를 보고 찍는 건데 그럼 김문수가 계엄, 탄핵, 영부인 문제 입장이 뭐냐?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뭐 이거가 뭐 어떤 선거 전략, 어떤 선거 공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딴 말 할 거 없다. 계엄은 잘못하신 거 맞고 탄핵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것은 존중하고 승복한다. 예. 탄핵은 승복한다. 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부인 문제 있으셨다. 그거 지금 검찰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받고 다 이거는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이거는 그러면 표도 다른 사람한테 그럼 주셔도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할 그럼 수밖에 아무리 없다. 김용태 위원장이 해도 의미가 아니, 없고 물론 후보가 김용태 할 필요가 위원장이 있다. 한 거는 뭐 할 사람이 안 하니까 네. 뭐 같은 당에서 이제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이 했다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은 김문수 후보는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찐 보수층이 뭐 이탈할까 그러면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찐 보수층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죠. 그게 정치력이죠. 그러니까 그럼 찐 보수층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물론 서운하고 또 그 탄핵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민주시민이란 이런 겁니다. 엘고가 유명한 그 대표 아닙니까? 예. 자기가 조지 W 부시한테 졌지만은 그 대법원이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판결로 조지 W 부시 그냥 대통령 만들어 줬는데 뭐라 그랬어요? 수긍할 수 없지만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이겠다는 사람의 자세고 김문수 후보는 자꾸만 그 포비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탄핵이고 계엄이 탄핵 특히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네. 나는 판결 승복한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봐라. 본인에 대한 판결 어느 하나 승복하냐. 자기한테 불리한 거 전부 지금 법원을 뒤집어엎고 판사를 탄핵하려고 한다. 누가 정말 우리 법원을 지키는 후보냐. 이런 식으로 저는 나가는 게 맞다고 보지. 네. 지금 무슨 찐 보수층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민주국가의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지금 거두는 그러한 좀 비겁한 저는 행태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한마디 던질게요. 근데 저는 예.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계엄과 탄핵 이것도 문제지만 네.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음모론 다루는 영화 보러 가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는 어떤 입장이신지 오늘 반응을 보니까 무슨 부정선거 규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데 부정선거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 실제로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그러면은 우리 사전투표 안 하실 건지 저 그거 묻고 싶어요. 부정선거 의혹 많으니까 그러면 네. 사전투표 하세요?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네.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부정선거보다
부실 관리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국민의힘은. 그거는 얼마든지 하셔도 그러니까요. 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네. 부정선거를 김문수 후보도 부정선거가 부실관리 아닌 얘기만 거예요? 하시는 그 거예요?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죠, 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부정선거 없었던 건가요?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저는 부정선거를 이렇게 일도 양단으로 없었습니까?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게 방식은 맞지 않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도 분명히 계셔요.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아니 일부라도. 그 저기 외계인 있다고 주장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달에 착륙 안 했다고 그러니까. 주장한 분도 그렇죠. 있죠. 오늘 관람하신 달안 분들도 갔다는 있고 분도 그러니까 하니까. 관람하시는 예. 분도 붙고 예, 예.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죠. 달에 안 갔다고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다 분들도 그게 있는 다 거죠. 우리 예. 국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도 났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신뢰할 지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가 얘기하는 게 부실 관리 부분을 전 지적드리는 거예요. 소쿠리 투표에 그러면 동의하세요? 소쿠리 투표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실 선거고요. 그 부실- 그러니까 예. 부실 관리,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부실 관리를 너무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은 부실 관리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규명하고 선관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네. 하지만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과는 저희는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아 그러니까 부정선거하고는 같이 입장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정선거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는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 오늘 이 김문수 후보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요구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명확한 입장이 잘 안 드러나는 오늘 그 적을 하신 것 같은데. 방송기자클럽 네. 토론회에서 코멘트, 네, 멘트.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어서 멘트를 한번 읽어주시. 뭐라고 하셨는지. 저거, 예, 제가 멘트를 가지고 오진 않아가지고 네. 제가 취지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취지만 부실 관리를 전달드리면- 선관위가 잘 규명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예, 근데 저는 뭐 부정선거, 저도 부실선거 취재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만은 이 제가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바로 3년 전에 지금 이동훈 아마 지금 대변인이 그때는 저 윤석열 캠프에도 아마 잠시 계셨던 그때인데 네. 그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때 후보 때 사전선거 했어요. 다 사전선거 했습니다. 했어요. 네. 예. 무슨 얘기냐면 그때 바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전투표 절대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국민의힘 일부가 그렇게 사전투표하지 말자 막 처음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를 비롯한 언론인들이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저희는 그랬어요. 이거 공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저 뭐냐 사전투표 그거 뭐 하려면 충분히 해. 저는 그래서 그 자기 발등에 도끼 찍나 해가지고 공당이 어떻게 선거를 부인하냐 해서 저는 그렇게 썼고요. 그랬더니 그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 지금 윤핵관 측근이라고 해서 강승규 지금 의원 그분이 그때 캠프에 있었는데 아 이거 정말 고맙다. 이거 부정선거 핑계로 사전투표 안 하려는 우리 일부 세력이 우리 당에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칼럼 써주셨고 예. 우리 윤석열 후보부터 사전투표 한다. 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분이 지금 와서 부정선거 영화를 보신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오늘 보면은 저 김건희 여사 문제 사과까지 하고, 나름 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이제 걸음을 걷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왜 그렇게 부정선거 영화를 보시는지 참으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행동은 예. 정말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아마 그 후보가 네. 민주당 후보가 좀 위기 상황을 맞으니까 아마 출동하신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런 비아냥이 나오겠. 지금 그러니까. 비아냥인데. 그러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도 이런 얘기 뭐 나가면 많이 들으시잖아요. 많이 이재명 듣죠. 후보 최대의 어떤 원군, 네. 예, 응원단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래서 저희 뭐 힘들면 난감하죠. 나타나시고 난감하죠. 예. 난감한데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전에 기자분들이랑 만나갖고 예. 뭐 당 밖에 있는 분이시고 자중하시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좀 그래서 자중하시라는 자중하고 뭐 말씀까지 그럴 드렸고, 시간이다. 당내에서도요, 뭐 의원들 단톡방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네. 이걸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것을 두둔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냥 거기서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단톡방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실제로 의견을 전달해서 지금은 영화 보실 때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탈당을 하셨다 해도. 제가 뭐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근데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조기에 예. 폭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민심의 전달자가 정권 내에 없었어요. 있으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내 다 팽을 당해가지고 네. 제 생각엔 1년쯤 지난 이후에는 민심을 전달할 사람이 다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지금 분위기 우리 김문수 후보가 어떤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도 많이 견인이 되고 분위기가 상승세였는데 우리가 토론의 주제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지금 또 부정선거로 또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저는 조금 이 중요한 선거에서 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매우 저는 안타깝습니다. 최고의 미스터리가요. 그렇게 선관위 의심하시는 대통령이 선관위 사무총장을 자기 본인 법대 친구로 임명을 하셨어요. 김용빈 사무총장. 네. 본인하고 같이 대학 다닌 친구예요. 그럼 친구가 지금 가서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하다못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계엄 그날 밤에 딴 국가기관 뭐 많은 거가 중요한데 많은 것 같은데 네. 선관위에 진주를 시켰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그 친구인 김용민 사무총장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사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성렬이가 나한테 그렇게 궁금하면 좀 사적으로 한번 물어만 봤어도 내가 관련 자료 같은 거 주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네. 정말 그 성렬이의 그 행동이 친구로서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러는 안 된다. 거예요. 그러시는구나. 그 정말 저는 친구까지 임명해 놓고도 선관위를 그렇게 의심을 했다면은 정말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세계에서 아마 자기가 선거에서 이겨놓고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신 분일 거예요. 유일한 네. 지도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사실 말씀드렸지만은 저 윤석열 뭐 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은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분이 뭔가 빠져가지고 음모론에 빠져 있다고 보지 않고요. 뭔가 이걸 갖다 이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쇼킹한 얘기인데. 네. 아니, 이용을 어떤 이용? 어떤 이용을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이분도 그 다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사실 모르겠습니까? 부정선거 없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렇지만 그러면 그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 한 축으로 아주 극우적인 세력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아주 단단하게 뭉쳐 있어요. 이분들 갖다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 그러니까 계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계엄 명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던 것 같아요. 북한 문제도 한번 건드려 볼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명분을 찾다 보니까 부정선거라는 데 이르렀고 거기서 그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 계엄의 한 명분으로 삼겠다. 하나의 명분으로 삼하겠다. 물론 네. 야당 문제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제 명분으로 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예. 그래서 선관위에 그날 군대를 보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저 오히려 어디까지나 여론을 조금 거기에 이용하기 부정선거 위해서 음모론 주장하시는 분 여론에 예. 올라타서 네. 그분들 갖다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행보를 하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 자기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행보도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럼 데가 앞으로 오시는 게. 부정선거 당 뭐 이런 게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친윤당이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자기 세력을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윤석열 전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판단, 계산을 하고 그거를 계신 거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같다. 뭐 그런 뭐 해석도 가설도 가능하겠지만 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당내에서 좀 호응이 있어야 돼요. 당내에서도 누군가 거기에 찬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절을 하고 부실 관리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규명해야 된다는 명확한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 국회의원 중에서 그 누구도 그 나가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근데 뭐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결과로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가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건 진짜 잠깐 끼겠는데 그럼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일도양단식으로 말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는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대통령이 이렇게 오늘 하신 거는 좀 잘못된 거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사실 네. 선을 긋고 있는 건 김용태 비대위원장 뿐이다 네. 보니까 네. 아무리 탈당을 했고 당내에서 이거를 약간 찬동하는 의원이 없다 하더라도 자꾸 이제 당이랑 연동해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금 나서서 부정선거 영화를 보는데 국민의힘 그럼 다음 주에 사전투표 앞두고 투표하러 나와달라고 할 거냐 말 거냐부터 해서 이제 계속 당이랑 연동이 되니까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요. 탈당을 했어요. 저희 당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일방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 의중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명확했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예. 모든 의원들이 사전 투표에 나서서 투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제가 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할 생각 없어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무슨 전략?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전략이 아니고 꼼수 아닌가요? 지금 아니죠. 보니까 부정선거론자까지도 뭐 좀. 아니, 아니, 뭐 과거에도 이 설란영 여사는 사전투표하고 본인은 본투표하고 의무를 쓰고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맞죠. 아, 뭐 반대로 해도 아니, 되고. 그래서 예. 사전 투표를 할지 왜 말지 여부를 난처하고 어려운 거는 부인 앞세우나요? 아니, 비겁하네. 아니 사전 투표를 할지 말지 여부를 네. 예.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적은 없어요. 아니, 후보가 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네. 하여간 그렇게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